네, 저희 마린바에 투표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이 투표 기능이라는 게 여러분이 평범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투표 세션을 만들고 사용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항목에다가 이렇게 투표를 하고 제출을 하고 하면은 그 이제 다른 사용자도 이렇게 원하는 항목에다 제출해서 모든 사용자가 제출을 완료하면은 이렇게 결과가 취합이 되고 사용자들이 이제 투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이 투표 시스템을 저희가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그래서 투표 기능을 구현하는 좀 일반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 평범하게 투표 기능을 구현하는 거는 크게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투표라는 게 사실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업데이트하는 CRUD 기능을 만드는 거랑 크게 다를 게 없어가지고, 그 일반적으로 저희가 투표를 시작해서 그 몇 분 동안 투표했지랑 그 다음에 그 몇 표까지 투표했지 이런 정보들을 입력하면은 그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업데이트를 하고 그 정보를 기반으로 이제 사용자들한테 투표가 시작했다는 걸 알려줄 수 있죠. 그래서 사용자들이 투표가 시작된 경우에 이제 각각 표를 제출해가지고 이게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냐 아니면 그 제출했을 때 반영이 되냐에 따라서 약간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 투표를 제출하는 것 자체가 그냥 투표 결과를 저장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것과 크게 안 달라서 아마도 그 조금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그 데이터베이스에는 그 투표 세션에 대한 정보랑 이제 투표 결과들에 대한 정보 이렇게 두 개 정도의 테이블만 만들어 두면은 그 무난하게 투표 기능을 구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 조회도 그냥 일반적인 조회 기능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 네, 그런데 저희가 좀 실시간으로 협업을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투표 기능 구현할 때 좀 고려할 점들이 몇 가지가 더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주로 실시간으로 투표 내용을 집계도 해야 됐고, 그 다음에 투표 진행 상태도 이제 그 실시간으로 사용자들이 다른 작업을 하다가도 투표가 시작됐다는 걸 알아야 되고, 이제 사용자들이 투표 중에는 뭔가 다른 편집 작업을 못하도록 저희가 막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터랙션을 제어한다든지, 그리고 저희가 다중 로그인을 허용하거든요. 그래서 한 아이디로도 여러 그 탭을 열어가지고 각각 로그인을 할 수도 있고, 이제 뭐 여러 아이디로도 로그인할 수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근데 다만 이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세션에 창을 열어가지고 막 중복 투표를 하거나 하는 건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됐고, 이제 사용자들이 투표를 시작하거나 끝낼 때도 좀 타이밍을 딱딱 맞춰서 동시에 시작하고 동시에 끝내도록 하는 이런 요구 사항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투표 기능을 만들기 전에 일단 저희가 기존에 있던 서비스에다가 투표 기능을 새로 구현해 가지고 추가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스템에서 저희가 구현되어 있는 공통 기능들은 꽤 있었어요. 이제 이미 저희가 웹소켓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데이터를 뭐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전송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그 데이터나 이벤트를 푸시해 주는 것도 가능한 상태였고, 이미 프론트엔드에서 리덕스를 이용해서 상태 관리도 하고 있었고, 이제 뭐 레지스나 다큐멘트 DB도 이제 퍼시스턴트로 이미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그다음에 각각 사용자들의 뭐 아이디라든지 뭐 로그인이나 토큰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프론트엔드나 백엔드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따로 개발을 할 필요가 없었고,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 기반으로 좀 개발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 저희의 구조를 뭐 전체적으로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구조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클라이언트는 저희가 리액트 기반으로 개발을 했고 리덕스로 상태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 웹소켓 커넥터가 있고, 서버는 저희가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좀 여러 개의 서버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웹소켓 쪽 담당하는 서버가 있었고, 이제 이쪽에서 뭐 DB에다가 그 데이터 저장하고 싶으면은 그 메시지 큐를 이용해 가지고 그 다큐멘트 DB, 그 몽고 DB 기반의 그 아마존 AWS 사용하는 그 퍼시스턴트인 다큐멘트 DB에다 바로 저장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웹소켓 서버 같은 경우에는 레디스에 바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데이터 저장하는 것도 가능했고요. 저희가 인증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MySQL 기반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인증 서버랑 통신을 해가지고 인증 정보를 가져오는 것도 좀 가능한 상황이어서 이러한 기반 구조는 어느 정도 좀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발을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실시간 집계 기능은 어떻게 개발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은,
그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투표 결과나 투표 진행 상황 이런 것들은 레디스에 저장을 하기로 했어요. 저희가 아무래도 투표 세션 자체가 좀 일시적으로 이루어졌다가 이제 사라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자주 업데이트되는 데이터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 레지스 기반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게 좀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선택한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투표 기능을 구현하는 것 자체는 그 이제 여러 개의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표를 이렇게 그 이제 어떤 항목에다가 몇 가지 표를 이렇게 던졌다는 결과를 이렇게 서버로 전송했다고 하면은 그 레디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쿼리를 이렇게 복잡하게 구성해서 만드는 게 그 쉬운 편은 아니라서 일반적으로 좀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현재 표들을 읽고 그 다음에 이 표에다가 그 투표한 결과를 더하고 다시 세팅을 하는 그러니까 그 전체를 읽은 다음에 그 저희 웹소켓 서버 쪽에서 직접 그 데이터를 더하고 다시 이제 데이터를 오버라이트하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게 그 딱 보기에도 좀 위험한 요소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저희가 제일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레디스를 쓰면은 저희가 트랜잭션을 설정하는 게 사실 꽤 어려운 편이었어요. 그 저희가 일반적인 그 MySQL이나 PostgreSQL 같은 것을 사용할 때랑 다르게 이제 쿼리를 하는 그 시작부터 끝까지를 하나의 쿼리로 이렇게 그 정교하게 짜가지고 한 번에 돌리는 것도 쉽지 않았고 이제 어떤 서비스 단위로 트랜잭션을 매기는 것도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은 진짜 이 클라이언트 두 개에서의 결과가 동시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이 리드 보트를 하고 보트에서 A 부분을 더한 다음에 이제 셋을 해서 엎어치는 동작이 그 미처 이제 첫 번째 클라이언트에서 온 동작이 셋 보트까지 가기 전에 두 번째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리드 보트 쪽으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이게 A에 두 개의 표가 더해져야 되는데 하나만 더해지는 계속 A 1, B0, C0이 두 번 오버라이트 돼가지고 결과 하나가 반영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 실시간 집계의 가장 큰 고려사항 중에 하나는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 트랜잭션과 비슷한 그런 성격의 그 기능을 구현해가지고 이 투표 결과가 공정하게 그 누락되는 것이 반영되도록 할 것인지 이것이었는데 그래서 좀 더 저희가 고려했던 것들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집계할 때 각각의 투표 세션의 투표 결과들은 레디스의 해시를 이용해서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레디스의 해시는 일반적으로 키밸류 방식으로 저장하는 레디스에서 키밸류의 그 밸류가 다시 키밸류 쌍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레디스의 키밸류, 레디스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해시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각각의 데이터 스트럭처들이 이제 그 밸류가 리스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셋이 될 수도 있고 이제 해시가 될 수도 있는데 그중에서 이 해시를 사용하게 되면은 저희가 좀 쓸 수 있는 오퍼레이션들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해시 데이터 구조에서 사용하는 이제 셋이나 겟, 뭐 그 랭스라든지 이그지스트, 딜리트 뭐 이런 것들 그다음 멤버 단위로 뭐 셋을 하고 겟을 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여기서 좀 저희가 주목했던 게 그 이 인크리스 라는 커맨드를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레이스가. 그래서 이 인크리스는 뭐냐면은 그 레이스의 공식 문서에서 보면은 저희가 특정한 해시 데이터 구조를 레이스에 저장을 했을 때 그 중에서 특정 필드에 대해서 특정 필드의 데이터가 그 정수형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제 그 저희가 임의의 숫자를 더하거나 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냐면은 저희가 어떤 데이터의 리드 동작 없이 라이트를 할 때 저희가 투표를 반영한다는 건 저희가 그 이미 제출한 표를 취소하는 기능은 없거든요. 제출을 하면 끝이기 때문에 어떤 표를 반영한다고 했을 때 그 어떤 사용자가 제출한 표를 그 현재 레지스에 있는 데이터 해시셋의 그 표들을 읽어가지고 다시 덮어 씌우는 게 아니라 그냥 기존에 있는 그 데이터에다가 일단 자신의 표를 이제 그 투표한 만큼 이게 더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클라이언트가 투표를 제출하면은 이제 더 이상 리드 보트를 한 다음에 다시 직접 그 노드.js 서버에서
각각의 그 데이터 구조에다가 그 오브젝트에다가 그 표를 더하고 다시 라이트를 하는 그런 동작이 아니라 그냥 인크리스 명령만 주게 되면은 레디스 내부에서 이 인크리스 동작 자체는 아무리 동시에 들어오더라도 레디스 내부에서는 그 싱글 스레드로 커맨드들을 처리하기 때문에 어쨌든 순차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클라이트든 두 번째 클라이트든 어떤 쪽의 명령이 최종적으로 레디스에 먼저 들어오든지 간에 어쨌든 더하는 동작들은 그 순서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그 동일한 결과를 낼 것이 보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이 투표 결과를 집계하는 기능 자체는 이제 해시 구조에 인크리스 명령을 줘가지고 되게 쉽게 해결했는데, 사실 좀 더 복잡한 요구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몇 가지 더 복잡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소개를 드리면, 이제 그 레디스의 트랜잭션 기능은 없지만 이제 그 멀티 명령으로 여러 개의 명령을 동시에 보내가지고 이제 배치 커맨드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이게 살짝 쓰기 어려웠던 게 그 이런 배치 커맨드들은 이제 중간에 리드 동작을 해가지고 뭐 조건문을 건다든지 뭔가 좀 그런 복잡한 동작은 불가능하고, 이제 여러 개의 라이트를 동시에 처리한다든지 원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약간 그런 그 유즈 케이스에서 좀 맞는 방법이라서 이 케이스랑 살짝 안 맞는 게 있고, 사실 그 저희가 그 일반적인 RDB에서 어떤 프로시저를 만들어서 사용하거나 이제 아니면 쿼리를 진짜 길게 잘 짜가지고 이제 트랜잭션을 한 방에 처리하고자 하는 약간 그런 기법들을 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레디스에서도 만약에 거의 비슷하게 구현하고자 한다면은 그 루아 스크립트를 이용해가지고 그 레디스 쪽에다가 스크립트를 준 다음에 그쪽에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좀 어렵기는 하지만 저희가 만약에 요구사항이 좀 더 복잡했다면은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그 어떤 리드 동작과 라이트 동작 사이에 다른 프로세스들이나 다른 어떤 스레드가 끼어들어오지 못하도록 저희 그 애플리케이션 서버 단에서 아예 그 싱크로나이즈를 해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 뒤에서 다시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쪽에선 딱히 쓰지 않은 게, 어쨌든 싱크로나이즈를 하는 거는 좀 그 비용을 많이 잡아먹는 작업이잖아요. 블로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스케일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투표 결과를 집계하는 것 자체는 그냥 결과를 더하기만 하면 간단하게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시 구조에 인크리스 명령을 줘가지고 쉽게 해결을 했고요. 그 투표 상태 관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그 투표 기능이 그 일단 여러 개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좀 복잡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상태가 서버 쪽의 상태랑 이제 클라이언트 쪽의 상태가 서로 나눠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어떤 투표 세션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다가 투표가 끝난 상태로 이제 가는 이런 상태가 있는데, 이 상태들 자체가 어떤 사용자들의 액션에 의해서 이제 변경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용자가 투표 세션을 새로 만들면은 이제 투표가 스타트 상태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클라이언트들도 이제 여러 사용자가 이 한 투표 세션에 붙어 있다고 하면은, 그 투표 진행 중 상태에서 이제 제출 끝나면 이제 제출된 상태, 제출이 되면 이제 다른 사용자들의 투표 결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사용자들이 투표를 끝내면은 이제 그 서버의 투표 세션 자체가 이제 결과 상태로 돼서 이제 사용자들한테 결과를 보여주는. 그래서 이 상태가 클라이언트의 액션들과 서버 쪽의 동작들에 의해 가지고 되게 유기적으로 서로 상태를 바꿔가면서 진행이 돼야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요구사항이 그렇게 복잡할 건 없는 게,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리덕스를 이용해서 클라이언트 쪽 상태 관리를 하고 있었고, 이제 서버랑 클라이언트 사이에서는 웹소켓 서버를 이용해서 양방향으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 쪽 상태와 서버 쪽 상태를 서로 유기적으로 동작하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려울 게 없는 게, 일단 그 투표 세션이 열리게 되면은 이제 서버 쪽에는 이제 투표 세션에 대한 어떤 현재 상태 정보를 레지스에서 따로, 그러니까 투표 결과와는 별도로 따로 가지고 있게 되고, 그래서 이 상태들을 기반으로 예를 들어서 서버 쪽에서 상태가 이제 인프로그레스에서 리절트로 넘어가게 된다면은, 그 웹소켓을 통해서 클라이언트 쪽에다가 이제 이제 너네 투표 다 끝났어, 이제 결과 확인해라라고 이렇게 명령 그 메시지를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그 리덕스 쪽의 상태를 다시 반영해서 이제 화면에다가 투표 결과를 표시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이제 각각의 UI 컴포넌트마다 업데이트를 쳐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웹소켓을 이용해 가지고 그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사이에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는 게 양방향 전송이 된다는 게 그 상당히 좀 편리했거든요. 만약에 저희가 웹소켓을 안 쓰고 일반적인 평범한 HTTP를 이용한 통신을 했다면은 좀 주기적으로 폴링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SSE를 쓰거나 좀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했어야 됐을 텐데, 그래서 소켓 연결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는 좀 유리한 요소였죠. 그래서 서버 쪽 상태 변경에 대해서 클라이언트 쪽에 메시지를 전송해 줄 수 있고, 반대로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서 세션을 새로 열거나 하는 등의 그 상태 변경, 서버 쪽 상태 변경을 유발하는 액션이 있다면은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도 메시지를 서로 보낼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현이 크게 어렵진 않았는데, 약간 고민해야 될 거는 이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해서 항상 가는 거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가 그 탭을 좀 오랫동안 내려놓거나 해가지고 소켓 커넥션이 끊어졌다든지 해가지고 서버 쪽 상태 변경을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투표가 이미 끝났다고 서버에서 알려줬는데 어떤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그 메시지를 못 받아서 여전히 투표 중으로 보이게 되는 좀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상태 브리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쨌든 그 서버에서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상태 갱신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폴링 하듯이 주기적으로 클라이언트 쪽에서도 서버 쪽 상태를 계속 확인하거나 아니면 어떤 액션이 있을 때 보드에 새로 진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나간다든지 뭐 아니면은 다시 투표 쪽 창을 확인한다든지 그런 액션들이 있을 때마다 클라이언트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갱신하는 동작을 좀 줬거든요. 그리고 어떤 저희가 앞에서 보여줬듯이 어떤 상태들이 서로 스테이트 트랜지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리저트에서 바로 다시 투표 중으로 넘어간다든지 하는 상황은 없어요. 투표가 완전히 끝나고 이제 클리어 돼야지 다시 새로운 투표를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스테이트 트랜지션 고려해가지고 상태가 좀 이상하게 역전되는 경우도 좀 방지를 했었고, 좀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서버에서는 이미 투표가 다 끝나서 이제 결과를 집계한 상태인데 어떤 클라이언트에서 그 끝났다는 상태로 변경이 안 돼가지고 어떠한 이유로든지 간에 여전히 투표 중인 상태라서 투표가 끝나고 나서 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서버 사이드에서 어쨌든 그 상태라든지 아니면 각 클라이언트들의 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가지고 밸리데이션을 좀 해가지고 그래서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투표를 서브밋하는 케이스 같은 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들을 좀 원천적으로 막아가지고 서로 상태가 동기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도 좀 비즈니스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막아버리는 좀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좀 더 이 투표의 공정성을 확인하는 로직을 좀 추가를 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중복 투표를 좀 방지하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중복 투표가 어떤 문제냐면은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클라이언트가 투표를 완료하게 되면은 그 표가 이제 서버로 오게 되면은 각각의 표들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해시의 인크리스 커맨드를 이용해 가지고 각각의 표들이 반영이 되는 구조라서, 이 구조 같은 경우에는 좀 서로 다른 클라이언트들이 이제 동시에 투표를 하거나 집계를 하거나 했을 때는 좀 이게 누락되는 거 없이 공정하게 반영될 것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좀 보장이 되는 상태였는데, 저희가 좀 골치 아픈 상황이 뭐였냐면은 저희가 여러 클라이언트에서 중복 로그인이 가능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같은 아이디로 여러 개의 브라우저에서 로그인이 가능한 상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용자들이 같은 아이디로 여러 개의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하나의 컴퓨터에서 여러 개의 탭이라든지 이렇게 탭에서 동시에 투표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운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 투표를 집계하는 웹소켓 서버도 스케일아웃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이게 되게 서버가 많은 상태였기 때문에 도대체 몇 개의 서버에서 집계를 할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운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같은 아이디로 로그인한 사용자가 이 한쪽에서 한쪽 클라이언트에서 투표를 하고 다른 쪽 클라이언트에서 투표를 했을 때 이것들이 이제 중복해서 반영이 돼가지고 이제 저희가 당연히 하나의 한 명의 사용자는 창을 몇 개를 열었든지 간에 딱 자신에게 주어진 표만큼만 투표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복 로그인에서 동시에 제출했을 경우에 운이 없으면은 이 해시 인크리스 메소드 커맨드를 다 타가지고 이제 모든 표가 좀 반영될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저희가
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서버랑 클라이언트 사이에 서로 그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상태 제어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클라이언트에서 이게 투표를 완료하게 되면은 서버 쪽에서 이제 다시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에 이쪽 클라이언트에서는 그 투표가 막히게 돼요. 제출 버튼이 비활성화되고 결과 화면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버가 스케일아웃 되어 있는 상황을 가정하면은 그 상태 제어, 그러니까 서버에서 투표가 반영이 완료되고 다시 이제 클라이언트로 이제 상태를 전달하기 전에 또 다른 표가 반영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잠시 보여드리면은 저희가 지금 로그인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한 명의 같은 아이디로 다른 창에서 로그인을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저희가 중복 로그인으로 돼서 같이 접속이 가능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 보드 안에 이제 제가 같은 사용자가 2명이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인 거죠. 이게 실제로 그 비즈니스적으로 허용이 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투표 세션을 열면은 제가 여기서 투표를 하게 되면은 이게 같은 사용자이기 때문에 이쪽 창도 이쪽에서도 표가 이렇게 집계가 돼요. 그래서 그 저희 공정성을 위해서 이렇게 한쪽에서 투표를 하면 다른 쪽에도 반영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만약에 투표를 마치고 제출을 하게 되면은 그 이쪽도 이제 투표가 끝나가지고 이제 더 이상 투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되게 잘 동작하고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서로 다른 PC에서 그 동시에 진짜 악의적으로 사용자가 같은 아이디로 로그인하게 되면은 이 한 명이 6표까지만 투표할 수 있는데 12표까지 투표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이 동시에 서브밋을 눌러서 이쪽 상태가 반영되기 전에 그 메시지가 날아가게 된다면은 그래서 저희가 어떤 고민을 통해 가지고 이런 중복 투표 문제를 좀 방지를 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투표를 제출하게 되면은 이런 로직에 의해 가지고 투표가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이디 0001을 가진 사용자가 투표를 제출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일단 서버 사이드 밸리데이션 한 번 더 해요. 그래서 서버 쪽에서 일단 레디스에 조회를 해가지고 혹시 이 아이디를 가진 사용자가 제출한 표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없을 경우에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해시의 increase by 커맨드를 이용해가지고 그 표를 제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 쪽으로 이제 투표 반영 완료됐다라고 이제 메시지를 다시 보내게 되고 그럼 그 클라이언트에서 이 아이디를 가진 사용자들은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 상태를 바꿔가지고 이제 투표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앞에서 설명드렸던 좀 문제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또 다른 서버가 스케일아웃 돼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 반드시 있는데 이때 또 다른 사용자가 이제 또 다른 사용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같은 아이디로 로그인한 다른 사용자가 그 똑같이 보팅 메시지를 제출하게 된다면은 이 사용자의 그 보팅이 적용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약간의 트랜잭션 처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앞에서 저희가 투표 결과를 반영하는 것 자체는 그 해시의 increase by 커맨드를 이용해 가지고 처리를 했다고 했는데 그 애플리케이션 서버 간에 싱크로나이즈를 걸어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이 여기서 사용됐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첫 번째로 먼저 메시지가 들어온 쪽에서 이 사용자 아이디에 대해서 락을 획득을 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나 뭐 다른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그 동기화할 때 쓰는 그 락이랑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모든 서버에 대해서 락을 획득하게 된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투표를 확인하고 표를 반영하기까지를 다른 어떠한 서버에서도 이 같은 아이디를 가진 사용자는 투표 결과가 반영되지 못하도록 어떤 리드나 라이트 동작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크리티컬 세션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온 서버의 메시지는 일단 뭔가 확인하거나 라이트를 하기 전에는 일단 이 락이 걸린 시점에서는 이 락이 풀릴 때까지는 블로킹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로 메시지를 받은 서버에서 이제 투표를 하고 이제 락을 릴리즈하게 되면은 그제서야 이제 이 서버의 로직이 시작을 하는 거죠. 바로 이제 파인드 보트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시점에서 그 서버가 파인드 보트를 한다면은 이미 투표 결과가 있다. 이미 여기서 반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반영을 하고 릴리즈를 했기 때문에 이미 반영된 투표가 있다. 그래서
그 서버에서는 이 표를 반영을 하지 않고 중복 투표다라고 리턴을 해가지고 그 클라이언트 쪽에서 에러 메시지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반영을 아예 안 해버리거나 이런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법 자체는 그 저희가 멀티스레딩 기반으로 프로그래밍 할 때는 되게 평범하게 사용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다만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그 스케일 아웃된 다수의 서버들, 특히나 아예 서로 다른 인스턴스에서 구동되고 있을 이 서버들 사이에서 동기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좀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레드락 알고리즘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그 레디스 마스터가 클러스터링 돼가지고 세 개가 존재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그 락을 획득하고자 하는 클라이언트니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웹소켓 서버 쪽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쪽에서 그 보팅 메시지가 들어와가지고 이 사용자에 대한 락을 획득하고 그 다음에 내가 로직을 처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일단 타임 스탬프를 먼저 만들게 돼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쪽 기준으로,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쪽 기준으로 타임 스탬프를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레이스 마스터들한테 그 락 획득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 이미 누군가가 다른 서버가 락을 가져가지 않는, 획득해가지고 그 블로킹된 상태가 아니라면은 금방금방 락이 획득이 되거든요. 근데 뭐 간혹 가다가 이제 뭐 어떤 마스터가 네트워크 상태가 불량하다든지 마스터 인스턴스 자체가 내려가가지고 응답을 안 하거나 락을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 레드락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 쿼럼이 과반 이상이기 때문에 어, 과반 초과이기 때문에 그 절반을 넘어서는 마스터에서 락을 가져올 수 있을 때 락을 걸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처음에 타임 스탬프를 찍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락을 가져올 때까지의 그 걸린 시간들이 이제 그 최초의 레드락 알고리즘 자체는 그 락을 획득할 때 그 걸릴 수 있는 시간을 익스파이어 타임을 미리 정해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10초라고 하면은 이제 10초 안에 락을 못 가져오면은 락을 획득에 실패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 체크하는 시점에 타임 스탬프를 찍어가지고 같은 서버이기 때문에 그 시간 비교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게 익스파이어 타임보다 미만인지를 체크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정상이라면 과반 이상의 그 마스터에서 락을 가져왔고 이제 그 익스파이어 타임 내에 모든 락을 가져오는 게 성공했다면은 이제 그 동기화가 됐다고 가정하고 이 크리티컬 세션 안에 다른 서버가 없다고 생각을 할 수 하고 이제 크리티컬 세션에서 이제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어떤 다른 서버나 다른 프로세스가 이미 락을 가져가가지고 락을 시간 내에 획득을 못하는 경우라고 하면은 이제 페일이 됐으니까 락을 다시 릴리즈를 해요. 이 릴리즈 명령도 여기서 만약에 혹시라도 내가 락을 획득한 서버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 1번 마스터에서만 획득을 하고 2, 3번에서 실패했다면 실패한 거잖아요. 이 1번 마스터에 다시 이제 릴리즈 하는 명령을 날려가지고 락을 릴리즈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간 랜덤한 딜레이를 줘가지고 다시 시도를 하게 되거든요. 이런 건 그 알고리즘을 그 실행을 할 때 다 그 파라미터로 정할 수 있는 값들인데, 이 랜덤 딜레이를 주는 것 자체는 혹시라도 여러 개의 서버가 정말 동시에 락을 획득했다가 실패해가지고 다시 일정 딜레이 이후에 다시 락을 획득하려고 하는데 또 이제 뭔가 좀 꼬여가지고 서로 그 겹쳐가지고 계속 실패하는 그런 상황을 좀 막기 위해서 그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락을 획득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그 랜덤 딜레이에서 어떤 프로세스 하나가 먼저 들어가서 그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고 이제 릴리즈를 해줘가지고 다음 서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좀 순서를 정해주기 위해서 랜덤 딜레이를 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좀 기본적인 레드락 알고리즘의 좀 오버뷰한 설명인데, 실제로 구현 자체는 이미 돼 있는 그 각각의 프레임워크별로 돼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라이브러리들을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좀 고민해야 될 거는 이제 이렇게 동기화하는 것들은 항상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데드락 같은 게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사실 잘 안 알려지긴 하지만 이제 라이브락 같은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좀 그 동기화에서 좀 뭔가 서로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가 배웠던 게. 그래서 실제로 그 저희가 이 분산 락을 걸 때는 그 고려해야 될 점들이 되게 많은데,
그 기본적으로 좀 오버뷰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 레드락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좀 안전한 편이에요. 일단 그 크리티컬 섹션에 이제 하나의 프로세스만 들어갈 것도 보장이 되는 상태이고 데드락도 잘 안 걸리는 게 그 레디스에는 그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익스파이어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키가 자동으로 삭제가 되게 하는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뭔가 락이 영원히 걸린다든지 아니면은 그 락이 서로 걸리지 않고 꼬인 상태에서 데드락 같은 게 걸려가지고 뭔가 해소가 안 되는 상태들을 좀 방지를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익스파이어 타임 같은 거 주는 거기도 하고 그런 것들도 있고 성능도 꽤 좋은 편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레디스를 사용하니까 그 뭐가 됐든 서버와 레이스 간의 통신들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보통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100% 안전하냐고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좀 대표적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 상황은 그 레디스 같은 경우에 이제 마스터가 다운됐다가 다시 복구되게 되면은 데이터들을 다시 복구를 할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 어떤 마스터가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리커버 되는 상황에서 일부 데이터의 유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좀 운 없게 저희가 획득했던 락이라고 하면은 그게 풀려버려가지고 그 다른 서버가 크리티컬 섹션에 동시에 진입하게 될 가능성이 없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케이스를 막기 위해서는 레디스에다가 좀 그 백업 설정을 AOF 모드 같은 걸로 해서 모든 그 스냅샷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커밋 로그를 따로 남겨가지고 이제 모든 데이터를 유실 없이 복구하게 하는 그런 설정을 해줄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좀 성능 레디스의 전체적인 성능 자체가 떨어지는 문제들이 생겨가지고 이게 트레이드오프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좀 네트워크 파티션 상황에서도 좀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100%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 저희가 일반적으로 좀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하고 애플리케이션 서버들을 동기화하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쓸 수 있는 되게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비즈니스 로직 그 처리할 때 투표 기능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의 확률 같은 거 좀 따져봤을 때 이게 사실 되게 희박한 케이스거든요. 이게 레이스가 동기화 락이 걸리는 상황에서 이제 다운됐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뭔가 락이 그 우연찮게 풀리거나 하는 경우가 그리고 투표 데이터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뭔가 동기화가 풀리는 상황 자체도 풀려가지고 중복 투표가 일어나는 상황 자체도 정말 그 여러 개의 클라이언트에서 악의적으로 동시에 그 같은 아이디로 투표를 제출하는 케이스라서 되게 드물게 일어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저희는 좀 이 알고리즘을 이용해가지고 중복 투표를 방지하는 게 제일 유리하겠다고 판단해서 좀 이런 방식을 사용했고요. 다음으로 저희 투표 시작하고 종료할 때 그 타이머랑 시작 종료 시각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클라이언트에서 어떤 투표 세션을 이제 1분짜리를 시작했다고 하면은 이제 양쪽 이 투표 세션에 접속한 모든 사용자들이 다 이제 투표 끝나는 시간까지 카운트다운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시간이라는 게 이렇게 이 정해진 시간으로 카운트다운 하기도 하고 중간에 이렇게 늘릴 수도 있어요. 연장을 할 수도 있고 연장을 하면 이제 동시에 이제 연장이 되는 거죠. 투표를 하다가 이제 뭔가 제출을 해가지고 투표가 만약에 좀 조기 종료를 하고 싶으면 여기서 그 바로 투표를 종료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10초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되게 되고 이제 주어진 투표 시간이 끝나게 되면은 양쪽이 이제 동시에 투표가 자동 종료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사실은 좀 구현하기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 구현은 되게 간단하게 구현한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일단 시간을 관리할 때 클라이언트도 되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이 웹소켓 서버도 그 다수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클라이언트랑 서버의 로컬 타이머나 클락은 다 무시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여러분도 아마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IDB를 쓸 때 그 MySQL이나 이런 데서 시스데이트 같은 걸 쓰거나 아니면은 그 now 명령을 써가지고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의 시간을 가져와서 그걸 기반으로 타임스탬프를 업데이트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기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레디스를 저장소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레디스 마스터에 마찬가지로 그 타임 명령을 주면은 그 레디스 마스터가 깔린 그 서버 인스턴스의 현재 시간을
시각을 가져올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마스터가 여러 대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한 대를 지정해가지고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모든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일관성 있게 그 기준이 되는 시각을 받아올 수 있는 장점이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투표를 시작할 때 그 몇 분짜리 투표를 시작하겠다고 설정을 하면은 그 이게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서 어떤 타임스탬프를 생성하거나 하지 않는 거죠. 그럼 애플리케이션 서버에서 이제 3분짜리를 투표라는 정보를 받았으니까 그 레지스 타임에다가 180초를 더해가지고 엔드 타임스탬프를 만들고 투표가 시작다는 말이 갈 때는 다시 또 이제 뭐 몇 시 몇 분 몇 초에 투표를 끝내라는 명령이 아니라 너 이제 180초 남아서 투표할 때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남은 시간만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럼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이 클라이언트 자기 시간으로부터 180초를 카운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의 시계가 몇 시 몇 분으로 맞춰져 있든 간에 아니면 타임존이 어디든 간에 남은 시간 기반으로 카운트를 하기 때문에 그 모든 클라이언트들이 동일한 시각에 투표가 끝날 수 있게 되는 거고 중간에 투표 시간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조기 종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웹소켓 서버에서 그 양방향으로 메시지 전송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남은 시간이 몇 초다라는 걸 다시 갱신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 클라이언트에서는 그때부터 다시 카운트를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서 시계를 남은 시간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카운트다운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다 이제 클라이언트가 서버에서 받은 남은 시간을 기반으로 독자적으로 카운트를 해서 보여준 건데 그 이 방식은 좀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게 기본적으로 일단 저희가 초 단위로 메시지를 주고받기 때문에 밀리세컨드 단위가 좀 무시될 수도 있고 그 라운드 트립 타임이라고 해서 이 서버로 갔다가 다시 오는 시간 있잖아요. 이 시간이 마찬가지로 좀 무시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이걸 보정을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이 서버로 가는 시간과 서버에서 도착한 다시 클라이언트로 오는 시간이 균등하게 5대5로 나눠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100% 정확하게 보정한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이걸 좀 단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라운드 트립 타임을 아예 무시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저희가 같은 리전에 있는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서버로 갔다 오는 라운드 트립 타임이 10ms 정도고 좀 리전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서버가 한국에 있는데 미국 사용자가 그 한국 서버로 접속을 한다고 해도 라운드 트립 타임이 저희 기준으로는 70에서 100ms 정도이기 때문에 약 0.2초 정도 그 정도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시간은 저희가 좀 무시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사용자가 투표가 0.1초 정도 늦게 시작하거나 일찍 끝난다고 해서 어떤 공정성에 큰 문제가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해가지고 이 시간을 아예 무시해가지고 기본적으로 그 남은 시간 기반으로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그래서 이 서버에서 이 보내기 시작한 시간과 클라이언트에서 받은 시각이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이 시각 밀리세컨드 단위는 약간 좀 무시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로직을 좀 단순화해서 처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처리를 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를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단 투표를 쉽게 할 때는 저희가 어쨌든 아토믹하게 결과를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데이터 저장할 때 해시의 increase by 커맨드를 이용해 가지고 결과를 업데이트했고 기본적으로 해시의 increase by를 쓸 수 있었던 거는 그 아까 설명드렸던 중복 투표가 그 서버 간의 동기화를 통해서 방지됐기 때문에 이렇게 구현을 할 수 있게 됐던 거죠. 그리고 상태 관리 같은 경우에는 웹소켓이 이미 연결된 상태였기 때문에 동기화가 좀 어렵지는 않았지만 각종 예외 상황이 소켓 서버가 메시지가 100% 전달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상태가 일치할 수 있지 않음을 유념하고 상태를 다시 주기적으로 확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서버 사이드 밸리데이션을 다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좀 상태 이상을 방지를 했고요. 중복 투표 같은 경우에는 그 서버 간의 이제 동기화를 통해 가지고 이제 비즈니스 로직을 서로 동시에 진입하지 못하게 되는 지점을 생성해서 그 하나의 프로세스만 그 특정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할 수 있도록 보장을 했다. 근데 이러한 구현 같은 경우에는 그 사전에 그 해당 알고리즘이 안전한지 좀 판단을 해야 되고 좀 뭔가 그 트레이드오프 좀 고려해가지고 구현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어떤 투표 시간을 관리하는 부분은 그 어떤 서버나 클라이언트 인스턴스의 시각 그 자체적인 로컬 타이머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그냥 마스터 클락만 이용해서 타임 스탬프를 찍었고 그 다음에 그 투표가 시작된 다음에 카운트다운을 하는 거는 각각의 로컬 타이머를 이용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ITT 오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그 단순하게 좀 구현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마린바의 투표 기능을 이렇게 구현했으니까 혹시 관심이 가신다면 한번 접속해서 투표 기능 사용해 보시고 괜찮은 것 같으면 다른 분들하고도 같이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